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관광국제화 교육특구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6년 지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됐던 관광국제화 교육특구가 관련 법의 개정으로 특례 조항이 유명무실한 데다 대부분의 사업이 순수 시비로 추진돼 온 점 등을 감안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은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이 같은 무의미한 특구를 유지할 경우 지역 현안이나 역점 시책과 관련한 특구 신규 지정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교육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지역선대위가 오는 일요일 광주에서 출범합니다. 광주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대위 쇄신 의지에 맞춰 2030 청년들이 선대위원장에 전면 포진됐습니다.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 송갑석 시당위원장을 제외한 9명 모두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고3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6명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대위 상임고문 위치에서 지역 활동을 책임지며 젊은 선대위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유명 리조트 서커스단 고용 계약 문제에 대한 보도 이후 업체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고 리조트 업체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MBC 보도 이후 업체 측이 보내온 반박 자료입니다. 모든 공연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봤습니다. 건강보험에 처음 가입한 신고 접수일,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인 11월 23일입니다. 자격 취득일은 9월 19일로 돼 있지만 취득일 설정은 과태료만 내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취득일을 더 앞서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이유가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한 거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여전히 미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또 임금을 단원들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상호 합의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법이고 계약서상 약속한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은 노동법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공연이 취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뭐 연습하고 다른 공연 준비하고 안무를 기획하고 이것도 근무의 연장이잖아요. 임금을 할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A리조트와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업체의 전 대표 B씨, 현재 A리조트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업체 대표와 부부 사이였습니다. 또 결로 현상이 아니라 물을 부은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는데 제보자가 보내온 다수의 영상을 보면 창틀에 물이 흥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문제 제기를 한 공연자들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다며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민사재판에 이어 다음 주 열릴 예정이었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가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 전두환 등에게 내림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사망으로 인해 공소 기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두환의 사망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일단 기일을 미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전탑은 전자파 피해 때문에 설치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기피시설입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사전 협의 없이 주민 이주 예정지에 송전탑 공사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세풍산단 조성지 인근에 송전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광양만 인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방식을 택하기로 광양시와 협의했습니다. 광양시는 당시 한전의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송전탑이 마을 집단 이주 지역과 불과 600여 미터 거리에 세워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 전까지 광양시나 한전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들어서서 저는 이거 항만 저반 시설을 하는가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본 게 저것이 송전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보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송전탑 공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를 내준 광양시에 뒤늦게 항의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송전탑 부지 인근이 주민 이주지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4년, 5년 전부터 이 주민들은 이주 단지를 올려고 계획하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몰랐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광양시가 한전 측과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송전탑 방식을 택하면 한전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광양시도 한전의 지중화 비용을 분담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44개월 단축되면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주민이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한전이 가져갑니까? 광양시가 가져갑니까? 상황을 접한 광양시의회는 송전탑 인허가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광양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전 측은 부랴부랴 주민 설명회 개최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23일 5.18 때 계엄군의 총에 맞은 국가유공자 이광영 씨가 스스로 삶을 정리했습니다. 20분만 아니라 5.18 당시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생존자들은 더 있습니다. 총상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그리고 총상 전문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광영 씨.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에겐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40년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다 결국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비극을 맞닥뜨렸습니다. 그 5.18 때 총만 안 맞아서도 이런 모습이 안 되고 참 어디 멋진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참 몸을 다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고 이광영 씨처럼 5.18 때 총상을 입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계엄군의 총에 다리를 맞은 박영순 씨는 몸 곳곳에 박힌 파편 때문에 하루도 괴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주변의 시선도 큰 부담으로 따라옵니다. 신체적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 정신적 고통이 따르잖아요. 죽음을 생각으로 놔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상자들을 구하러 집단 발포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허리에 총을 맞은 김광호 씨도 지금껏 고통을 호소합니다. 장기가 크게 다쳐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납탄 영향으로 피부에 종기도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장, 소장, 방광 안 터진 데가 없이 싹 터져버린 거예요. 뒤쪽에 쏘아버리니까. 어떤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5.18 당시 총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362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까지 총상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었고 이들을 치료할 총상치료 전문 병원마저도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치료 전문 의료인의 확보, 그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지금 조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5.18 생존자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6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밀한 실태조사와 시스템 마련 없이는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목포 원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조카 이름을 빌려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던 1심을 파기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이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른바 보완 자료로 판단한 목포시 도시재생 관련 문서를 건네받기 이전에도 손 의원이 이미 원도심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계획한 정황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조카의 이름으로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정당하게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누명조차도 제가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전 의원은 자신을 믿어준 목포 시민들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 여전한 관심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이 다시 상고해도 변함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산단 내 공용 파이프랙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는 현재 여수산단 공용 파이프랙 4단계 구축 사업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건설 예정인 제2석유화학부두와 관련 기업들 간의 원료 수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2억 4천여만 원이 투자돼 12개 구간 총 연장 6,955m의 파이프라인이 증설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찰을 통해 사업 시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범죄 단속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공정선거 지원단을 구성한 뒤 내년 1월부터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회계 전문 인력을 충원해 후보자와 후원회, 정당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의 회계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제가 순천에 도입됩니다. 순천시는 무자격, 무등록업자의 중개 행위,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 등록된 570여 명의 공인중개사는 내년부터 중개 행위를 할 때 시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2028년 여수 화태도에서 백야도까지 4개의 연도교 추가 개통을 앞두고 여수시가 교량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테마 관광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부터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화태도와 월호도, 제도와 계도, 백야도 등 국도 77호선으로 육지와 연결되는 5곳의 섬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여건 분석과 구체적인 개발 방향 등 테마 관광자원 개발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